삶의 깊은 이야기와 진정한 감동을 찾는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잊지 못할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수님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집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새집은 아니었습니다. 15년 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에게는 새집이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집이었으니까요. 경기도 여주,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제법 컸습니다. 방 3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마당에는 넓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수님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구나. 수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3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의 반은 항상 저축했습니다. 남편도 몫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여행도 1년에 한 번 국내로만 가고, 그렇게 30년을 모았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저축 1억 5천만 원, 혼자 먼저 가버린 남편이 물려준 돈 5천만 원과 서울 아파트를 팔았을 때 받은 전세 보증금 1억 원도 있었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딸 지은에게 준 돈, 대학 등록금 4년간 3천만 원, 결혼 비용 5천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차 구입비 3천만 원, 손주들 학원비, 용돈, 생활비까지 합치면 지난 10년간 딸에게 준 돈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이고 나의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 집을 살 때는 달랐습니다. 남은 돈 3억 5천만 원 중 2억 원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서울 전세 보증금 1억 원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뒀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수님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장례를 치르고 1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수님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소파 하나, 식탁 하나, TV 하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몇 개, 김치. 내일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분간 쓸 생활비였습니다. 수님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생일은 다 기억했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은 몰래 도왔습니다.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딸에게는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외동딸이었습니다. 수님은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혼수 비용 2천만 원, 예단, 예물까지 합치면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님은 저축을 깨서 줬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됐으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지은은 계속 손을 벌렸습니다. 장례도 끝나기 전에
남편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공구, 시계, 옷,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수님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딸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지난 5년간 수님은 손주들을 봐줬습니다. 일주일에 3번, 때로는 일주일 내내. 수님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덜 외로웠으니까. 하지만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68세의 몸으로 6살, 4살 아이들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밤이 되면 파스를 붙이고 잤습니다. 입원직 구입도 지은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딸 지은이는 마음이 상해서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 차례였습니다. 수님은 마당으로 나가 넓은 텃밭으로 갔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옆집 살아요. 말수는 정정해 보이고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과부예요. 저도요. 남편 10년 전에 갔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맙습니다. 말순이 돌아간 후 수님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으면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됐습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만큼은 자기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수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이불이 보송보송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장을 보고 텃밭을 정리하고 동네를 산책할 생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새벽 5시 수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평생 습관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린 뒤 마당으로 나가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수님은 설렜습니다. 혹시 화해하려고 전화한 걸까?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집들이 언제 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 그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번 주말 어때요? 우리 가족이랑 시댁 식구들 몇 명 데리고 갈게요. 수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화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지. 몇 명이 나와? 한 56명? 그냥 하룻밤 자고 갈게요. 시골 구경도 하고. 그래, 알았어. 음식 준비할게. 엄마, 고마워요. 토요일 오전에 갈게요. 수님은 웃었습니다. 딸이 화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집들이를 핑계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님은 장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56명이면 고기도 사야 하고 과일도 사야 하고 음료수도 사야 했습니다. 지갑에 있는 1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딸과 손주들을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첫 주말. 수님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몰랐습니다. 56명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삼겹살 5kg, 소고기 3kg, 냉장고 가득 채운 채소들, 과일, 음료수, 맥주까지. 어제 장을 보는데 65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딸 가족이 오니까, 집들이니까. 거실을 청소하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안방에는 깨끗한 이불을 깔았습니다. 딸 가족이 쓰라고 작은 방 2개도 정리했습니다. 하룻밤이니까 시댁 식구들이 쓰라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됐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였습니다. 수님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명이 넘었습니다. 딸 지은이 먼저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뒤에 사위 태준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손주 2.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수님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하지만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누이 남편, 시동생, 시동생 부인, 그 아이들. 15명이었습니다. 엄마 시댁 식구들이요. 인사해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수님은 당황했습니다. 56명이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수님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새 집이구만. 생각보다 크네.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봤습니다. 방이 3개나 있어요. 좋네.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짐 어디 나요? 시누이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가져가세요. 수님은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른들은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와, 마당 넓다. 텃밭도 있네. 여기 공기 진짜 좋은데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님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기 준비했죠? 응했어. 근데 지은아, 15명은 좀. 괜찮아요, 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지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와, 많이 준비하셨네요. 역시 우리 엄마. 지은은 기뻐했습니다. 수님은 불안했습니다. 15명. 생각했던 것의 3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TV를 켰습니다. 큰 소리로 야구 중계를 틀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쿵쿵쿵.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시동생 부인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30분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부엌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자기 집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수님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고기 굽고 쌈 싸고 술 따르고. 장모님, 상추 더 주세요. 장모님, 맥주 떨어졌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계속 불렸습니다. 수님은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엄마가 더 잘하시잖아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설거지가 산더미였습니다. 수님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혼자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시동생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편히 쉬어. 수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니까.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낮잠을 잤습니다. 안방, 작은 방 2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수님은 거실에서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4시가 되자 딸 지은이 나왔습니다. 엄마, 저녁은 뭐 해요? 찌개 끓이려고. 고기는요? 점심에 많이 먹었잖아. 에이, 엄마. 저녁에도 고기 먹어야죠. 시골 와서.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기가 많이 남았어. 그래도 저녁엔 새로 구워야죠. 다들 기대하실 텐데. 수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저 좀 나가서 고기 더 사올게요. 지은아, 돈은? 엄마 카드 쓸게요. 어차피 엄마가 사주시는 거잖아요. 지은은 수님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방 올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가 차에 짐을 한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과일, 술. 냉장고가 다시 꽉 찼습니다. 얼마나 샀을까? 카드 명세서가 걱정됐습니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또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수님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칠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8시가 됐습니다. 수님은 지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움직였으니까 15시간째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엄마, 우리 자러 갈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응, 안방 쓰렴. 시부모님도 작은 방 쓰실 거예요. 그럼 다른 작은 방은? 시누이네 가족이 쓸 거예요. 애들 있잖아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면 됐습니다. 하룻밤이니까. 하지만 시동생 가족은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언제 주무세요?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희요? 좀 더 있다가요. 평소에 늦게 자거든요.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수님은 구석에 앉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야 그들이 잤습니다. 수님은 소파에 불편했지만 누웠습니다. 수님은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갈 거야. 오늘만 참자.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소파에서 자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15명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7시가 되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밥 준비됐어요? 응, 금방 줄게.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갈 거야. 하룻밤 자고 간다고 했으니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수님은 딸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오늘 가는 거 아니었어? 그게 엄마. 지은은 웃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여기 공기 좋다고 하시는데 일주일 더 있기로 했어요. 수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일주일? 네, 괜찮으시죠? 어차피 방 많잖아요. 지은은 태어냈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무슨... 엄마, 가족인데 뭐. 오래 있으면 좋잖아요. 얘들도 할머니랑 더 있고 싶대요. 지은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듯이 수님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15명이 이 집에서
수님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기뻐하는데, 손주들이 좋아하는데, 가족인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수님은 부엌으로 돌아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수님의 긴 악몽이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5명의 아침과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는 항상 산더미였습니다. 빨래도 매일 산더미였습니다. 세탁기를 하루에 5번 돌렸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매일 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 가족은 밤 12시가 넘어야 잤습니다. 그때까지 수님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춥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니까, 딸 가족이니까. 돈도 계속 나갔습니다. 첫날 지은이 쓴 카드 명세서가 왔습니다. 95만 원이었습니다. 수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장모님, 과일 떨어졌어요.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저녁에 회 어때요? 바다 가까운데. 수님은 매일 장을 봤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5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1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던 돈이 1억 4,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불안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색하게 보일까봐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바비큐 파티 할 거예요. 바비큐 파티? 네, 시댁 친척들 더 부르기로 했어요. 수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명이나? 한 10명? 총 25명 정도 될 거예요. 수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아. 엄마, 괜찮아요. 마당 넓잖아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기는 엄마가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댁에 좋은 인상 남기자고요. 지은아, 엄마가 돈이. 엄마, 1억 5천 있잖아요. 조금 쓰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약간 차가워졌습니다. 가족한테 쓰는 거 아까우세요? 수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깝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색한 엄마가 되니까. 고기 200만 원어치면 될 것 같아요. 카드 줘요. 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지은의 눈빛을 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 시댁의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은 눈빛.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카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말로 10명이 더 왔습니다. 마당이 북적였습니다. 25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어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돌아갔지만 15명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일회용 접시, 술병, 음식 찌꺼기. 수님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피곤한 상태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 떠나줄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미움받을까봐. 새벽 5시 수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가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집을 산 게 아닌데 혼잣말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옆집 말순의 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말순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님을 봤습니다. 말순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수님 씨, 왜 밖에 나와 있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5분 후 말순이 나왔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수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말순은 수님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울어요. 다 괜찮아요. 수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님 씨, 이건 안 돼요. 하지만 딸인걸요. 가족인걸요. 가족이라고 다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경제적 학대, 노동 착취. 수님은 말순을 봤습니다. 학대요? 네. 수님 씨 딸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요. 하지만 철이 없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말순은 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똑같이 복수해줘야 알아요. 똑같이요? 네. 수님 씨도 딸네 집에 15명 데리고 가세요. 똑같이 2주 있으세요. 똑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수님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딸이 알까요? 알겠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모아서 15명 만들어 드릴게요. 수님은 떨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딸이 먼저 한 거잖아요. 수님 씨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순은 수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살 건가요? 아니면 딸에게 가르쳐 줄 건가요? 오랫동안 수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님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계획이 생겼습니다. 딸에게 가르쳐 줄 방법이